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강미선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교과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수리고등학교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지금 저희 편성되어 있는 과목만 저희가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 미산출되는 그런 교과입니다. 일반 선택이라도 또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은 저희 9등급으로 산출되지 않아요. 네, 요런 교과들을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에 편성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작아요, 글씨가.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요. 3쪽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설명의 자료 3쪽 보시면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가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기초교과인데요. 네, 지금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 이제 공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여기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뭐냐면 일주일에 국어를 4시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학생들이 지금 2학년 올라가지만 부모님들은 지금 한 3학년도 한번 눈여겨서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학년에서는 기초교과 선택 저희가 현대문학 감상, 심화영어, 미적분, 심화수학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택 1인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수학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 심화수학을 왜 집어넣냐면 저희 지금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 때문에 심화수학을 집어넣었거든요. 저희 지금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에 서울대 뭐 정량평가라고 하지만 그거를 안 맞출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일반 선택을 4개 이수하던지 아니면 일반 선택 3개와 플러스 진로 선택을 하나 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 중점 학생들이나 이과 계열 학생은 사실 괜찮은데 우리 이제 문과 쪽의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 요 심화수학이 아니면 2학년 때 기하를 듣기가 굉장히 좀 버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심화수학을 따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3학년에서 수학을 3과목을 해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3학년 학생들도 조금 힘들어하고 해서 심화수학을 기초교과 선택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심화수학이 3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폐강되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문과 쪽의 학생들, 서울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 결과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심화수학이 폐강됐는데 이 학생은 정말 서울대를 가길 원하면 2학년 때 기하를 듣던지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일반 선택이라서 2학년 기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기하는 진로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강 신청 결과를 보고 학생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예, 82단이 저희가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이런 이수단이 모두 충족하도록 편제를 모두 잘 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2, 3학년도 사회과학교과 과목 선택해서 필수 이수단이 충족하도록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또 3학년 갈 때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최저 이수단이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체육예술 영역도 최저 10단이기 때문에 그 단위에 맞춰서 저희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교양교과 영역도 최저 16단인데요. 16단이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70단이 요 정도를 선택하게 돼요. 이건 이제 자유수강 학생들에게 한한 거고요. 과중 학생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과학중점 과정에 대해서는 수리과학부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현재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과학 중점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네, 화원, 생원, 지원 모두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교과 영역 간 선택도 물리학, 기하, 과학까지 연구. 그러니까 과학 원과목은 모두 들어야 되고 수학도 모두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요 과학과제 연구도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자, 3학년 기초교과 선택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탐구 선택, 이제 탐구 선택에서 이제 택 3이 이루어집니다. 4과목 중에 3과목. 네. 그리고 여행지리 보존과 윤리 중에 택 하나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과학융합이라는 과목을 과학교과로 가져왔다기보다는 과학교과이지만 교양으로 가지고 와서 학생들 16단에 맞추도록 네,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네, 화작, 언매, 협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이 중에 네, 택일 이게 2학기에 이루어져요. 2학기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1학기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학기 때에서 1학기에 또 학생들이 저는 언매로 바꿀래요. 저는 화법과 작문으로 바꿀래요. 또 이럴까봐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언어와 매체 요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로 많이 또 바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수강 신청을 가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좀 절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쪽에서 중1, 정중에 3과목 중 택일. 이제 과중은 요거밖에 고르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자유수강제 학생들은 고를 게 많습니다. 네. 중1 정중에 3과목 중 택일, 탐구 8과목 중에 택일, 그리고 또 물리학, 한문, 기하, 영리문학 4과목 중에 택이.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학중점 학생들은 물리하고 기하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선택, 필수 선택.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래 칸에서도 과학과제 연구, 우리 과학중점 학생들은 과학과제 연구를 필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문과 쪽의 학생들은 과학과제 연구를 딱히 또 들을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요. 여기 우리 수리과학부장님이 또 저는 기하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수리과학부장님은 과학과제 연구 때문에 죽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문과 쪽의 학생들이 이 사탐만 모두 들으면서 과학과제 연구를 듣는 또 특이한 조합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은 또 되게 힘들죠. 네, 사탐을 들으면서 과학 실험을 한다. 조금 그런데 또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 이렇게 반편성을 하다 보면 물토를 들으면서 한국지리를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의아해하면서 반편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진정한 고교 학점제 아닐까요? 네, 다양하게 선택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수리과학부장 김혜신이고요. 저희 과학중점학교는 2009년도부터 이제 됐고요. 저희 학교는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됐고요. 먼저 하게 된 거는 이제 일반고에서도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좀 전문적인 과목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제 일반고에서도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를 지정하게 된 거예요. 교육부에서 먼저 추진을 했는데 반응이 이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성과를 좀 어느 정도 내고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좀 자기의 그 진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서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이제 과학 중점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맨 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수리고는 이제 지정이 돼서 저희는 2025년도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공계로 진학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일단 예산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업이나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험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더 많이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탐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료도 제공하고요. 여러 가지 기자재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충분히 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교육과정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고는 그 3년 동안 과학이나 수학에서 30% 이상만 과학과 수학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과학 중점 학교는 45% 이상을 꼭 이수해야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총 단위 중에 45%면 진짜 국어, 영어 빼고는 다 나머지는 수학과 과학으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과학과 수학에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과학이나 수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좀 해서 과학이나 수학 쪽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이공계 쪽으로 좀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해라, 재밌게 해서 이렇게 약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1학년 때는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좀 진로 쪽으로 심화된 활동을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2학년 때는 이제 과학 과제 연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 때 가서도 좀 더 심화된 연구를 좀 해봐라. 예,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요. 이 과학 중점 학교를 맨 처음에 이렇게 운영하게 됐을 때도 취지가 그거였어요. 학생들이 연구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대학교에 가서도 살려서 이공계 쪽으로 자신의 흥미를 좀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게 이제 목적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1학년 때는 스팀 체험 활동이라 그래서 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시간에, 통합과학 시간에 주제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그거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수준이 깊지 않더라도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맛보기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2학년 때 가면은 이제 과학 과제 연구하면서 반드시 한 학생이 하나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화 탐구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배우는지 이렇게 약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하고 후배하고 돈독한 관계도 가지면서 좀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을 좀 끌고 가라고 그래서 1, 2학년을 같이 그렇게 수학 동아리와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선발 기준이 되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 성적으로는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체험활동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들은 모두 다 과학 중점 과정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수로 해야 되는 그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시간은 20시간인데요. 저희도 이제 22시간을 학교 필수로 그냥 학교에 나와서 활동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받는 시간이 22시간이고요. 나머지 이제 18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18시간도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 이제 있는 교육 활동 내에서 최대한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학 동아리를 들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맨 처음에 과학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잘려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이제 동아리 활동에 부여되는 그 시간만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2학기에 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그걸 하지 않아도 다른 데에서 18시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강 신청하고 나면 어떤 학생들이 과학 중점 과정을 신청했는지 저희가 보잖아요. 보고 이 학생이 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몇 시간이 부족한지, 그래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계속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 중점 과정은요.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탐구심도 있어야 되고 능동적인 성격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